뭐? 이혼? 너 미쳤어?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야?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혼하면 잘 살 것 같아? 남편의 말이 꽂히는 순간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말 한마디에 묶여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이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음을 이제는 압니다. 당신과 살면서 나를 무시하고 식모처럼 굴어도 참고 살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이젠 그렇게 참고 살진 않을래요. 나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살고 싶어요. 나도 내 인생이 불쌍하단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진 않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참았던 세월이 한꺼번에 흘러나가는 기분이었죠. 이 이야기는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무시 속에서 참고 살아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 김정화입니다. 24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42해를 이 남자와 함께 살아왔죠. 남편은 작년에 퇴직했어요.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다가 정년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왔죠. 퇴직하기 1년 전부터 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잔소리가 심한 남편이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얼마나 힘들까 두려웠거든요. 워낙 주위에서 들은 말이 많고 또 남편이 워낙 친구들한테 유명했기 때문에 절 많이 걱정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집에 있는 그때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밥 언제 줄 거야? 언제까지 잘 건데? 남편의 채근 소리에 얼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죠. 부엌에서 국 끓이는 소리가 나면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했죠. 아침 먹어요. 첫 수저를 뜨고 난 후 남편의 반응은 늘 불만이었죠. 국이 왜 이렇게 짜? 나이가 몇인데 아직 간도 못 맞춰?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만든 거야? 많이 짜요? 아닌데? 간 다 본 건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간을 못 본다더니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이 정도면 먹을 만하구만. 거기서 끝나면 좋게요.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이거 어제도 먹었잖아. 저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한 채 또 다른 반찬을 꺼내왔죠. 시금치나물,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된장찌개까지 5가지나 차려놓은 상인데도 남편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아침밥도 거르고 출근하던 사람이 이제는 밥상 앞에 앉아서 품평회를 하듯 음식을 뜯어봤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의 혀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그릇을 들어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렸고 김치를 집어먹고는 너무 시다고 투덜댔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라고 대꾸했다간 더 큰 잔소리가 쏟아질 게 뻔했거든요. 설거지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틀어놓고 설거지하지 마. 물값 어디서 나와? 비누질 하는데 물은 왜 틀어?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이 모든 걸 예상은 했지만 남편은 예상을 비껴가질 않았어요. 눈으론 TV를 보며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바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진공 청소기를 돌리려고 전원을 켜는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지금 청소해야 돼? 나 뉴스 보고 있잖아. 시끄러워서 안 들린다고. 결혼 40년 동안 남편은 내 이름을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아, 이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번도 살갑게 저를 대한 적이 없었죠. 결혼 초엔 몇 번 부딪힌 적은 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많은 날을 울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킨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버텼습니다.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죠.
그렇게 참고 산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었었죠. 그럼 언제 하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뉴스 끝나고 해. 신경질적으로 내뱉는 말에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와서 행주로 싱크대를 닦았어요. 소리 없이 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했죠. 남편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온 집을 청소를 하고 나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다시 점심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부엌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점심은 뭐야? 그냥 찌개 끓이려고요. 있는 거 먹어야죠.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 수제비나 해. 갑자기 수제비요? 재료가 없는데. 없으면 사오면 되지. 그게 어려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냥 외투를 걸치고 슈퍼에 다녀왔습니다. 수제비 재료를 사서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배고프다고 재촉하던 사람이 말이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수제비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반죽을 해놓고 야채를 준비했죠. 재료가 끓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에는 빨래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날씨는 참 좋았어요. 이런 날엔 친구라도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면 좋을 텐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제 생활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엔 아침에 식구들이 나가고 나면 청소를 해놓고 가끔 친구와 만나 수다도 떨고 장도 같이 보고 다니고 가끔씩 외출을 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쉽진 않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퇴직한 후 하루 종일 붙어 있는 부부가 자주 싸운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확실히 부딪혀 보니 쉽진 않은 걸 느꼈어요. 더구나 날이 갈수록 잔소리가 더욱 심해지는 남편 때문에 날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거든요. 수제비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남편이 냄새를 맡고 일어났습니다. 다 됐어? 네, 얼른 오세요. 상을 차려놓으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또 한 소리 나올까봐 긴장이 됐죠. 한 숟갈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죠. 남편은 살면서 고맙다, 수고했다, 맛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시 생각해봐도 이런 남자랑 40년을 산 저조차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또 소파로 가 잠을 청했어요. 저는 다시 치우기 시작했죠. 이렇게 또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서 남편이 자는 모습을 봤어요.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참 편하게도 잔다. 저 사람은 편해 보이는데 나는 나날이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시부모님 모시기에만 매달려 살았죠.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니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그날 오후 친구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화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다들 보고 싶어 하는데 언제 나올 거야?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혹시 성호 씨 못 나가게 하니? 아니야, 그럴 리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친구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편이 집에 있어서 힘들다는 말을 하자니 한심하게 들릴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자니 숨이 막혔어요.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서 난간에 기댔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고 아래쪽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지금 얼마나 자유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해? 거기서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는 언제 할 거야? 벌써 배고파요?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수제비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어요. 저녁을 준비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뭐 해드릴까요? 뭐 이번엔 밥 먹지 뭐야. 오랜만에 부침개가 먹고 싶네. 그것도 좀 해봐.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저녁 반찬거리를 꺼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정말 제가 바라던 노후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늘 똑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드라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누구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놀고 이러는데 누구는 만들고 치우고 이걸 반복하니 갑자기 화가 나기도 했죠. 뒷정리를 끝내놓고 나니 밤 8시가 넘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갔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8시까지 집에서 쉬는 시간 없이 움직이고 또 움직였죠.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뭘 했는지 모릅니다. 집안일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빨래를 개려고 거실로 나가 앉자마자 남편이 말했어요. 차 좀 내와. 차요? 무슨 차요? 녹차. 그리고 과일도 좀 있으면 깎아와. 저는 남편을 향해 한숨을 푹 쉬면서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찬장에서 녹차 티백을 꺼내고 물을 끓이고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어요. 사과 하나를 4조각으로 나누고 껍질을 벗기고 씨를 발라내는 동안 손끝이 시렸습니다. 요즘 들어 손가락 관절이 자주 아팠거든요. 차와 과일을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남편은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한 채 손만 내밀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탁자에 차와 과일을 내려놓고 얼른 빨래를 개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온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무거웠죠. 핸드폰을 켜니 딸 지은이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아빠랑 잘 지내시죠? 네 아빠 항상 그렇지 뭐. 아빠가 엄마를 좀 도와주시면 엄마가 편할 텐데 그대로시죠? 변할 것 같으면 진작에 변했겠지. 아빤 안 변해. 엄마 너무 참으면 병돼요. 조만간 내가 시간 내서 갈게요. 그때 나랑 밖에 나가서 수다 좀 떨자고요. 좋지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오렴. 알겠어요. 엄마.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딸이 제 마음을 알아주니 너무 고마웠어요.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났는데도 딸이 알아주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안 그러면 딸이 걱정할 테니까요. 응, 잘 지내. 너도 건강 챙겨.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더 외로워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도 일하고 온 것처럼 너무 힘들었거든요.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잔소리도 매일 똑같았죠. 밥이 짜다, 국이 싱겁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청소가 제대로 안 한다,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 끝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제가 하는 걸 보며 잔소리를 연신해댔죠. 이대론 갑갑해 죽을 것 같았죠. 어느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오늘 명자랑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남편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점심? 내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꺼내 먹으면 되고 찌개는 데우면 되고 밥도 있고 알아서 먹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보고 혼자 차려 먹으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남편은 신문을 탁 접어서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당신 친구 만나는 게 남편 밥보다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 밥 차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럼 난 당신 밥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요? 제가 묻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구 만날 시간 있으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어제 화장실 청소 안 한 거 내가 다 알아. 저는 어제 씻으면서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변기도 닦고 바닥도 닦고 거울도 닦았죠. 그런데 남편은 그걸 모르겠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거겠죠. 소파에만 있었으니까요. 당신도 친구들 만나러 나가잖아요.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런 당신이 집에 있는 나는 신경이나 쓴 적 있어요? 당신이랑 내가 같은 줄 알아? 당신은 집내만 있는데 내가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결국 저는 방으로 들어와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해.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화야,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이야? 나한테는 말해도 되잖아.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무시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고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소파로 가자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집 안에 갇혀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는데 친구 명자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문득 검색창에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를 쳤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검색 결과가 쭉 나왔어요. 황혼이혼 사유, 황혼이혼 절차, 황혼이혼 재산 분할. 저는 그 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뭔가 희망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태도에 평생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무시를 당할 때마다 속이 상했죠. 하지만 아이들도 있었고 이혼을 하면 밖에서 살 자신이 없어서 참아야 했습니다. 가슴의 답답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하루 일과가 시작됐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이 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려서 내갔죠. 남편은 투덜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음식이 영 형편이 없네. 매번 말하는데 왜 이래? 저는 가만히 남편을 봤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참고 살았던 걸까요? 당신, 나한테 불만이 많으시네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남편이 눈을 들었습니다. 불만? 이게 불만이야? 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집안일 제대로 하라는 게 불만이야? 제대로 안 하는 게 뭔데요? 다 그렇잖아. 밥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대충대충 하고. 탁!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난 평생 이 집안일만 했어요.
42해 동안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데 그것도 얘기 못해? 음식이 맛이 없으면 신경 써라.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것도 신경 쓰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잔소리는 듣기 싫어? 잔소리 듣기 싫으면 제대로 하란 말이야. 제대로 하란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 했는데요? 난 평생을 돈 벌었잖아. 이 집도 내가 사고 애들 학비도 내가 댔어. 당신이 쓰는 돈은 다 나한테서 오는 거야. 나도 놀진 않았어요. 나도 그동안 이 집안을 꾸려왔다고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했어? 집안일? 그건 당연한 거고. 밖에서 돈 버는 거랑 같아?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열었다간 너무 분해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은 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밥상은 차려줬지만 함께 앉아서 먹지 않았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냥 대꾸도 안 했어요. 말을 하면 또 싸울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처음엔 제 태도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저녁이면 술 한잔 마시고 잠들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저에게 말을 했죠. 저녁에 부부 동반 모임 있어. 갑자기요? 나한테 말 안 했잖아요. 깜빡했어. 오늘 저녁이니까 알고 있어. 누구 모임인데요? 창섭이가 한번 만나자고 했어. 알겠어요. 예정에 없던 모임이 생겨서 서둘러 준비했죠. 남편과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오래된 친구 모임이라 아는 얼굴들이 많았죠. 성우 왔냐? 재수 씨 오셨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언니도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이다. 다들 건강하지?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았죠. 남편 친구 모임이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는 모임이었어요. 식사가 하나 둘 차려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죠. 성우, 넌 퇴직하고 뭐하냐? 뭐하긴 집에 있지. 순간 남자들의 눈이 성우 씨를 향해 있었어요. 설마 너 삼식이냐? 삼식이?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삼시세끼 먹는 남자를 삼식이라고 하잖아. 그거 마누라들이 엄청 싫어하는데. 아니, 평생 일했으니 좀 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뭐라 해? 남자들 밖에서 열심히 일할 때 집에서 펑펑 놀기만 했으면서 남편 밥 차려주는 것도 힘들다고? 참나. 성우의 한마디에 모임의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 정우가 성우를 향해 뭐라 했죠. 너 여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집안일도 얼마나 힘든데 펑펑 놀다니. 그럼 넌 지금 집에서 집안일 안 도와줘? 내가 그걸 왜 해? 그건 여자가 할 일이지. 보다 못한 미니 언니가 남편의 말에 못 참겠다는 둥 한 소리 했어요. 여자가 할 일이요? 성호 씨 집안일이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힘든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정화가 집안일 야무지게 잘하니 여태 잘 살아온 거라고요. 와이프 잘 만난 줄 알아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콧방귀를 꼈어요. 얘 아직도 음식에 간도 안 맞고요. 청소도 제대로 안 해요. 바깥일 할 땐 몰랐는데 집에서 일부러 지켜보니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편하게 지냈었는지요. 난 열심히 일하는 동안.
남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전 얼굴이 너무 환하고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죠. 성우, 너 재수 씨 옆에 두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냐? 얜 한번 창피 당해봐야 해. 그래야 정신 차려. 전 더는 못 참고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뛰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세게 틀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뒤따라 미니 언니가 따라 들어왔어요. 정화야, 괜찮아? 제 얼굴이 사색이 된 걸 보고 언니가 너무 놀랐나 봐요. 성호 씨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한 거 아냐? 너 나오고 남자들 너네 남편한테 다들 한마디씩 했어. 소용없어요. 언니 저 사람 안 바뀌어요. 여태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인데요. 넌 도대체 어떻게 참고 사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 퇴직하고 잔소리가 더 심해졌어요. 음식도 그렇고 청소도 꼼꼼히 안 한다고 하고 하다못해 제가 친구 좀 만나러 나가는 것까지 뭐라 해요. 뭐, 그게 무슨 경우야? 자기 밥 차려 먹기 싫어서 외출도 못하게 해요. 제 말에 미니 언니는 머리를 잡고 두통을 호소했어요. 아이고 두야, 저 인간 안 되겠네 진짜. 언니 저 40년 동안 많이 참고 살았어요. 이젠 못하겠어요. 제 말에 미니 언니가 저를 안쓰러운 듯 바라봤죠. 우리 아직 젊어. 충분히 생각해봐. 오늘 모임 와서 확실히 정리된 것 같아요. 미니 언니가 말없이 저를 안고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줬어요. 너 충분히 할 일 했고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열심히 산 거 누구보다 우리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정화야. 고마워요 언니. 전 남편을 내버려 두고 혼자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돌아가기 싫었거든요. 천천히 집으로 가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피하더라고요. 식사 자리처럼 저한테 뭐라 하면 짐 싸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자야 오늘 잠깐 시간 되니? 정화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는 거야?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명자야,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인데? 말해봐. 남편이 나를 너무 무시해. 퇴직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 아니, 원래 이랬는데 내가 참았던 건지도 모르겠어.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양반이 원래 그렇긴 했지. 근데 정화야, 넌 평생 참고 살았잖아. 우리가 널 괜히 김보살이라고 부르겠어? 너 전화기 목소리도 이렇게 안 좋은데. 더는 못 참겠어. 진짜로. 왜? 이혼이라도 하게? 명자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 생각해봤어. 뭐? 진짜? 응. 요즘 계속 생각해. 명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화야, 그건 너무 큰 결정 아니야? 40년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존중받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갈 수 있어. 만나자. 그래, 그러자. 내가 다른 애들한테도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으니까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을 차려놨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어디가? 친구들 만나러요. 내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난번엔 못 나갔잖아요. 오늘은 꼭 나갈 거예요.
당신이 나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알아서 드세요. 애도 아니고.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야, 김정아.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요. 외출 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대체 뭐가 문제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시에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걸 난 왜 못 나왔던 거지? 뭐가 무서워서? 오랜만에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명자, 순이, 영자, 3명이 먼저 와 있었어요. 다들 반갑게 저를 맞아줬습니다. 정아야, 오랜만이다. 얼굴이 왜 이래? 반쪽이 다 됐네. 순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많이 힘들어 보인다. 나 괜찮아. 명자한테 대충 들었어. 남편 때문에 힘들다며? 퇴직한 지 얼마나 됐지? 작년에. 요즘 퇴직한 남자들 잠깐 쉬고 다시 일 찾고 나가기도 한다는데 물론 평생 일하고 이제 쉰다고 뭐라고 할 사람 당연히 없지. 우리도 이해하기는 해. 그래도 집에 있으면 서로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러는데 너네 남편이 옛날부터 집안일을 너무 안 하긴 했어. 그건 타고난 거야. 집안일 안 하는 건 타고난 게 어딨어. 우리는 뭐 타고나서 이렇게 집안일 다 하냐? 생각의 차이지. 난 진짜 정아 남편처럼 하나도 안 도와주는 남편은 내 주위에 진짜 일도 없어. 퇴직한 남편들도 있지만 같이 운동을 한다던가 그동안 일하느라 와이프랑 못 해봤던 거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노후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 사람을 식모처럼 삼시세끼 밥만 차리라고 하는 남편은 정말 답이 없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영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남자들이 다 그래. 아니야, 네가 말한 건 좋은 예고. 퇴직하고 나면 집에서 왕 노릇하려고 해. 우리 남편도 비슷해. 하지만 적당히 눈치껏 하지. 내가 차리면 설거지도 해주기도 하고 어떻게 새끼를 다 집밥을 먹어. 괜찮은 맛집 있으면 외식도 하고 주말에 1박 2일 여행도 다니고 그래. 잘은 못해도 노력은 해. 그리고 내가 옆에서 가리키지. 하다못해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시키던가 네가 다 하지 말고 하나씩이라도 시켜봐. 근데 정아 남편은 좀 심한 것 같아. 시키면 이딴 걸 왜 나한테 시켜? 이럴 것 같아. 아마 그럴 거야. 순이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너희 집 갔을 때 봤잖아. 정아한테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맞아. 그때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몰라. 정아를 하녀 부리듯이 어찌나 시키던지 본인은 절대 안 움직이면서 말야. 명자가 거들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 요즘 이혼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꺼내자 세 사람 모두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진심이야? 너 할 수 있겠어? 응, 정아야. 너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가능할까? 순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살 건데? 돈은 있어? 그건 재산분할 받으면 되지. 정화 산 세월이 있는데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 저의 말에 모든 친구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명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화야, 너 진짜 심각하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정화 들어올 때 얼굴이 너무 안 좋았어. 나도 처음엔 참으려고 했어. 근데 더는 못 참겠어. 30년 넘게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나도 남은 인생 무시 안 당하면서 살고 싶어.
새 친구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그 순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응원할게. 내가 결정한 거면 우리는 내 편이야. 잊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내 뒤엔 우리가 있어. 명자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남편은 팔짱을 낀 채 저를 쳐다봤어요. 왔어? 네. 점심은 먹었어? 먹었어요. 나는 안 먹었어. 남편의 말에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미안한 기색 없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준비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은 혼자서는 밥 한 끼도 차려 먹지 않은 거였죠. 왜 안 먹었어요? 다 준비해놓고 나갔는데 반찬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저에게 시위하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 문 열면 다 보이잖아요. 이것도 못 꺼내 먹어요? 그래도 당신이 차려줘야지. 남편의 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날 시킬 사람이지. 저는 한숨을 쉬며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남편은 투덜거리며 밥을 먹었어요. 저는 일부러 피하지 않고 맞은편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남편이 불평하면 제가 맞춰주고 남편이 화내면 제가 달래주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왜 그럴 것 같은데요? 전에 모임에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아직도 삐진 거야? 고작 몇 마디 들었다고 모임 자리를 혼자 박차고 나가질 않나. 내가 있는데 혼자 집에 가는 건 무슨 경우야? 그리고 내가 없는 말 지어냈어? 다 사실이잖아. 당신하고 40년을 살면서 온갖 무시하는 말을 다 참고 살았지만 친구들 있는 자리에선 말을 가려서 했어야죠. 남들 앞에서 아내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데 어느 누가 참겠어요? 당신은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 자신의 말에 반박을 하니 조금 놀란 모양이었어요. 저도 이제 참지 않을 거거든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젠 안 참을 거예요. 뭐 안 참아?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번 일로 이런 것 같아요? 평생을 당신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평생을 무시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매일, 매 순간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잖아요. 뭐라고?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시란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당신이 나를 무시해온 걸 당신만 모르지 남들은 다 알아요. 난 더 이상 내 인생이 불쌍하단 소리를 듣고 싶질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냥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핸드폰을 켜서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하나씩 읽어나갔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기로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를 차려놓고 밥을 퍼서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더니 그대로 내려놓고 자리를 떴어요. 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외출복을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전 차려져 있는 밥을 한번 쳐다보곤 다시 정리했어요.
저도 입맛이 없었거든요. 시계를 쳐다봤어요. 9시가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 생각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검색해서 찾아둔 곳이었죠.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나와 있었고 상담 후기도 좋았어요.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8시 30분, 8시 45분.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를 정리한 뒤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9시가 되자마자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 예약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제 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죠. 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신혼 때부터 살았던 집이고 추억이 많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집의 족쇄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어요.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닦고 정리한 그릇들이었죠. 제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었어요. 이 모든 걸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렇게 지내.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았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빠가 집에 계시니까 더 힘드시죠? 딸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한 것 같아요. 저와 남편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요. 지은아, 엄마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평생 남편 눈치만 보면서 살았으니까요. 저녁 6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남편은 신발을 벗어던지고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물 좀.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남편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은? 지금 준비할게요. 빨리 해. 배고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썰고 김치를 볶고 물을 부어 끓이는 동안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생각을 정리하니 화가 났던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찌개가 끓고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을 불러서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들더니 한술 떠먹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제는 익숙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불평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소파로 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목요일 이틀 뒤면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밤 10시가 넘어서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명자였어요. 정화야, 잘 지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목요일에 변호사 만나러 가. 명자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진짜? 용기 내서 다행이야.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 혼자 갈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알았어. 화이팅!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참고 또 참았어요. 곧 끝날 일이라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기억이 떠올랐어요. 행복한 순간도 있었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가족여행을 갔을 때.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들 사이사이에는 남편의 무시와 모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24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의 저는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 속 제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지친 얼굴만 남았어요. 마지막 가족 사진을 보니 저는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힘들었던 거죠. 사진첩을 덮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무섭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전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오후 2시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기 때문에 점심까지 미리 준비해 두려고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국을 끓이고 밥을 하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상을 차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오늘 어디 갈 데 있어?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병원 좀 다녀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만나러 간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무슨 병원? 그냥 검진 받으러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몇 시간 후면 변호사를 만나게 돼요. 그분 앞에서 제 인생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들을요. 점심때가 되자 저는 남편에게 미리 차려둔 밥상을 알려줬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있고 국은 냄비에 데우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후 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하철을 타고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호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만 생각했죠. 2시 10분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피스텔 8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자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저는 예약했다고 말하고 안내를 받아 대기실에 앉았어요. 가죽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어요. 10분쯤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 이지훈이었죠. 그분은 저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변호사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이혼 상담 받으러 왔어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어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42년이요. 자녀분은? 딸 하나, 아들 하나요.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변호사는 천천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직업, 재산 상황, 이혼 사유.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휴지를 건네주면서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남편분이 폭력을 행사한 적은 있나요? 아니요. 때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식모처럼 취급당한 일들을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꼭 행위를 해야만 폭력은 아닙니다. 언어 폭력도 폭력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남편의 무시는 평생 살면서도 그랬지만 특히 퇴직한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매일 어떤 말들을 하는지,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기만 했죠. 저는 평생 이렇게 제 마음을 털어놓아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요.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니 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후련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혼은 끝이 아니라 다시 자기 이름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이름 김정아 언제부터 제 이름으로 살지 못했을까요? 박성호의 아내, 지은이와 준호의 엄마, 며느리. 그런 이름으로만 살았지 김정아로는 살지 못했어요. 변호사는 휴지를 더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재산 분할도 받으실 수 있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서류 준비, 조정 신청, 재판. 복잡했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된다고 했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말로 이혼하고 싶으신 건가요? 마음이 확실하신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확실해요. 저도 이제는 제 이름을 찾고 싶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을 때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을 시켜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도 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겠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녁 6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저녁은? 지금 준비할게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뭔가 확신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괜찮대요. 그래. 남편은 그 말만 하고 다시 거실로 갔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 뿐이었죠. 저녁상을 차려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저 밥을 먹고 다시 소파로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말해야겠죠. 이혼하고 싶다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변호사가 해준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다시 자기 이름을 되찾는 일이라고요. 김정화. 제 이름을 되찾는 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결혼증명서. 하나씩 챙기면서 42회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서류가 제 인생을 증명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무엇을 하는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평소처럼 아침이면 밥상을 요구했고, 점심이면 반찬 투정을 했고, 저녁이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 정말 맞는 일인가? 42회를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서 변호사한테 받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은 빈 서류였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천천히 하나씩 적어 나갔어요. 결혼 날짜를 적을 때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1983년 5월 12일. 34해 전 그날 저는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말해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오늘 말해야겠다고요. 아침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묵묵히 밥을 먹었고 저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신문을 보려고 일어나는데 저는 용기를 냈어요. 여보.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왜?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그만해? 이혼이요. 난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너 미쳤어?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야? 남편의 말이 꽂히는 순간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말 한마디에 묶여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이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음을 이제는 압니다. 네, 맞아요. 너 미쳤어?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야?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혼하면 잘 살 것 같아? 40년을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식모처럼 굴어도 참고 살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이젠 그렇게 참고 살진 않을래요. 나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살고 싶어요.
나도 내 인생이 불쌍하단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진 않다고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존중?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나를 아내로 보지 않잖아요. 그냥 반만하는 식모였을 뿐이죠. 당신이 하는 일이 그건데 그렇게 본 게 무슨 문제야?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 밥하고 청소하러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신은 오로지 날 식모로 생각하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연한 거 맞잖아.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뭐가 이상해? 다른 집은 이렇게 살진 않아요. 다른 남편들은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해 준다고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배려와 존중? 혼자 외벌이로 35년을 살았어. 나도 힘들었다고. 당신과 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당신 잔소리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요. 난 이렇게 더 이상 못 살아요.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배려, 존중, 그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난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에요. 그저 수고했다, 고맙다, 고생했다. 이런 말 한마디를 원한 거예요. 다른 집 여자들도 다 하는 거야. 당신만 특히 더한 거 아니야. 뭘 대단한 고생을 했다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결심이 섰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저를 이렇게 무시하며 살 거예요.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는 말에 그제서야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제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걸 알았던 거죠. 뭐? 이혼 상담 받았어요. 서류도 준비했고요. 저는 방으로 가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금까지 소리 지르던 입이 굳은 채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정적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인내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구나. 아니에요. 이제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남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나가봐 혼자서 어떻게 사는지 한 달도 못 버틸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요. 밖에서 굶어 죽든 당신은 이제 상관 말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화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했어요. 제가 드디어 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줘도 혼자 먹었고 제가 부엌에 있으면 거실에만 있었어요.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딸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받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혼하자고 하셨다면서요? 남편이 딸에게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만날 수 있을까? 네, 오늘 퇴근하고 갈게요. 저녁 6시쯤 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딸을 거실로 안내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 얘기를 했다는데 진짜예요? 응. 엄마가 먼저 얘기했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요.
딸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내가 본 엄마의 모습은 항상 참았으니까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든 참았으니까.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아빠가 퇴직하고 나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평생 참고 참았던 게 터진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이해해 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제 편이 되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고마워, 지은아. 아빠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호사 선임했어. 조정 신청할 거야.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응. 재산 분할 받으면 작은 집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일도 찾아볼 거야. 일이요? 응. 뭐라도 해야지. 요샌 시니어 일자리도 많이 있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 근데 내 오빠한테는 말 안 했어. 오빠는 아빠 편일 것 같아서. 제가 오빠한테 얘기해 볼게요. 오빠도 이해할 거예요. 딸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딸은 제 편이니까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날짜를 잡아서 연락이 온다고 했어요. 저는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계속 침묵했어요. 밥은 차려주면 먹었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 얼굴을 흘끔 보는 것 같았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2주일쯤 지났을 때 법원에서 조정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법원 가야 해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네. 당신이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요. 남편은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얘기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그래. 진심이세요? 응.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렇게 힘드셨어요? 응. 많이 힘들었어. 제가 몰랐네요. 미안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는 뭐라고 하세요? 아빠는 아빠대로 생각이 있겠지.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아이 모두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작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재산 분할을 받으면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막상 일이 진행되고 나니 두렵기도 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일자리를 찾으려면 저도 능력을 키워야 했어요. 주민센터로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봤어요. 등록 신청서에 제 이름을 쓰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할 수 있어. 조정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법원에 가요. 남편과 마주 앉아서 이혼 조정을 받게 됩니다. 42회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자리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오래전에 산 옷이라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서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변호사 이지훈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한쪽에 앉았고 남편은 혼자 반대편에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실하신가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몇 달 못 버티고 다시 올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정위원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물었지만 아이들은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양육비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재산분할만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집, 예금, 남편의 퇴직금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 비율을 놓고 다퉜어요. 자기가 번 돈인데 왜 반을 줘야 하냐는 거였죠. 하지만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42년 동안 제가 가정에 기여한 부분,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한 부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조정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받아야 할 몫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결국 재산의 절반을 받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집은 남편이 갖고 저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기로 했어요. 그 돈이면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남편은 먼저 나가버렸어요. 뒷모습을 보는데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타까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명자야, 다 끝났어. 정화야, 수고했어.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거야. 그래. 우리 만나자. 축하해 줄게. 전화를 끊고 버스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도 이제 제 길을 걷게 됐어요. 조정이 끝나고 한 달 후 재산분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통장에 들어온 돈을 확인하면서 실감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내 결혼 생활이 끝났구나.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 2층짜리 빌라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소박한 곳이었죠. 큰 집에서 살다가 작은 방으로 옮기는 게 서글플 수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으니까요. 이사하는 날 딸 지은이와 아들 준호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이불, 작은 식탁, 그릇 몇 개. 42회를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엄마, 여기 괜찮아요? 지은이가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충분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얘들아, 엄마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걱정 말고 아빠나 잘 챙겨줘. 엄만 하여간 못 말린다니까.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자 짐을 정리했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이불을 개고 그릇을 찬장에 넣었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니
밤 9시가 넘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골목길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아요. 밥을 언제 먹든, 청소를 언제 하든, 외출을 언제 하든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낯설었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선택했으니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다행히 내일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바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선택한 수업은 시니어 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시니어 바리스타였어요. 3개월의 수업 기간 동안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서 수업을 듣고 난 후 몇몇 분과 카페에서 커피 공부도 따로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덕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제가 딴 첫 자격증이었죠. 가슴이 너무 벅차서 너무 좋았어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틀 뒤 동네 카페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사장님은 50대 후반의 여자분이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6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너무 일하고 싶어요. 사장님은 제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일주일에 사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처음 받는 월급이었거든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 노동으로 버는 돈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앞치마를 건네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거 보면서 천천히 배우세요. 저는 사장님을 따라다니며 커피 만드는 법, 계산하는 법, 설거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만들어서 나르는 일. 바빴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한 손님이 제가 만든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아님. 커피 너무 맛있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과 능력으로 칭찬받은 거였어요. 정말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벼웠어요. 다리는 좀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니 고요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라면 한 봉지에 계란을 풀어 넣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끝까지 봤어요. 중간에 누가 채널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밤 10시쯤 명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화야, 어때? 일은 어땠어? 좋았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다행이다. 언제 한번 놀러 갈게. 응, 와. 커피 한 잔 대접할게.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뿌듯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 일에도 익숙해졌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명자, 순이, 영자. 다들 제가 용기 냈다고 칭찬해 줬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예전처럼 지치고 우울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정화,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그게 제 아침 인사가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 이름을 부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앉아 쉬고 싶어서 잠시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노인분들이 산책하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이 세상의 일부구나.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햇빛 아래 당당히 서 있는 한 사람이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어요. 엄마, 내일 시간 되세요? 같이 점심 먹어요. 그래, 좋아.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아빠는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 있을 때 잘해주지 그랬냐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봤을까요? 아니, 언제 마지막으로 행복했을까요? 공원을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66살 늦은 나이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김정아로 사는 인생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지만 제가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는 제가 산 화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부엌에는 제가 좋아하는 머그컵이 있었고 침대에는 포근한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녹차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아 마셨습니다. 녹차를 보니 남편 생각이 났지만 걱정은 금방 지웠어요. 그건 이제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카페에 가서 일하고 손님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할 겁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제가 선택한 하루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누군가의 밥상이 아닌 제 인생을 차려내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보다 혼자라도 당당한 삶이 훨씬 낫다는 거요. 저는 머그컵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김정화, 잘했어. 넌 앞으로도 잘할 거야. 거울 속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